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을 넘어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다음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에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분들이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그리고 조갑제닷컴 대표 이분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중도 보수 인사들을 만나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외연 확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합하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그리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장관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제 정규재 전 주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영에 갇혀서 일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서 나라를 망쳐먹기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 그 자리에 딱딱 맞는 사람을 앉혀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 하는 의지를 이재명 대표가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을 장관으로 앉혀서 나라를 완전히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장관 하나가 제대로 된 장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안 맞는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도 쪽집게처럼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히는지 그것도 윤석열의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 맞는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안 맞는 사람만 잘 앉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보수 진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 그리고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나는 그 자리 그 장관에 앉히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보수 논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수 논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들로부터 쓴소리도 듣고 보수 정책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이재명 후보가 구분을 잘 할 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는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책도 어떤 것인지도 듣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전에 못된 정치인들, 못된 윤석열이 같이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이 무슨 일을 하자고만 하면 반대로 가는 그런 청개구리 정권 같은 정권은 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이재명 다음 대통령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전부터 레드팀 가동, 그러니까 자기한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부터 성남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을 옆에 뒀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남시장 시절에는 참모들에게 나는 위징 같은 참모를 제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징이 누굽니까? 당태종의 신하잖아요. 당나라 이세민, 당태종의 신하인데 이 사람은 당태종에게 이세민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만 했어요. 쓴소리만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난 위징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위징은 이 당태종 그때 황제죠. 황제한테 그냥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뭐 당태종의 행실 하나하나까지 정책은 물론이고 행실까지도 모두 다 지적을 하면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만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중에 당태종은 위징이 죽었을 때 나는 이 세 개의 거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거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징이라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위징 같은 그런 신하들을 지금은 신하가 아니죠. 그런 참모들을
옆에 두고 싶은 것이고 참모들이 그렇게 직접 직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보수 논객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진 같은 사람이 뭐 사실 현실에서 있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징이 내 옆에 참모가 그 위징의 레드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보수 논객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겠다 하는 의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뭐 일극체제니 뭐니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극체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김영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설탕물만 빨아먹다가는 이빨 다 썩습니다. 대표님 이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을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옆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무전략본부장인가? 뭔가 하여튼 이름은 좀 어려운데 이 자리를 딱 앉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레드팀 노릇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의 이재명이가 있는 겁니다. 맨날 아부나 하고 대통령님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응?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해대는 간신들만 옆에 두면 그 정권은 망하는 것이고 그 정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매우 힘들고 피곤해진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레드팀을 가동해왔고 위징이라는 사람을 나는 가장 좋아한다. 당태종에게 쓴소리를 했던 그 위징을 나는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쓸 것이다 하는 게 이미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이념을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을 앉혀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규재 주필께서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탈이념 문제. 정책 문제도 인사뿐만이 아니라 물론 인사를 그렇게 쓰면 정책도 그렇게 가겠지만 인사 문제를 넘어서 정책까지도 나는 탈이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것이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까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잘 사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가치 지향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 조갑제 대표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재명 대표 엄청 비판했는데 참 명랑한 사람이다. 명랑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름이 있을제 밝을명. 와, 그래서 이 제 명인데 이 사람이 정말 명랑하더라.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숙명이 된다고 하던데 이름을 잘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양봉모인데, 네, 양봉. 받들봉의 법모입니다. 예. 제 이름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와, 저도 양재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제 밝을명. 와, 그러고 보니까 조갑재 대표가 하신 말씀을 보니까 진짜 이름이 너무 좋네요. 아주 맑은 사람이네. 밝은 사람이고.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얼굴에 그 구김살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 사주팔자가 나빠져.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재명 후보지만 이렇게 밝음이 있고 명랑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신세도 쭉쭉 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성이 쾌활할 수밖에 없다. 조갑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랑한 것은 이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조갑재 대표께서 어떻게든 칭찬을 좀 이 후보에 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름을 가지고 칭찬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구김살이 없고 얼마나 사심이 없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보수 논객들마저 그동안에
이재명은 거의 악마다라고 해왔던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섰던 사람들까지도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오면 다들 이렇게 감탄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뭐 천재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마디를 하면 그 말을 금방 알아듣는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 앞으로 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명쾌하게 아주 짧게 명쾌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서로 여기서 이야기를 던지면 저쪽에서도 바로 받아서 이러이러한 내용 이렇게 실현하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바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멍청한 멧돼지, 돼지 새끼 같은 것들이 대통령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명쾌하고 천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 이제는 좀 우리도 좀 저런 괜찮은 대통령, 좋은 대통령 하나 만들어서 써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레드팀을 가동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자를 멀리 합니다. 그리고 쓴소리 듣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한 정치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레드팀을 가동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고 자기를 악마화했던 그런 보수 논객들까지도 만나서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이 한창인데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도 칭찬도 해야 되고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도 칭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막 별로 없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뭐 여러분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 후보 경선 초청 토론회가 오마이TV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몰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89%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견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이에요. 김경수 후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한꺼번에 털어먹으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냐.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해달라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경수 후보의 말은 그거잖아요. 이번에 뭐 씨앗, 종자 한꺼번에 털어서 이재명에게 모두 다 몰빵해버리면 다음 농사 어떻게 짓냐. 나에게도 좀 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종자는 없어지는 종자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씨앗이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지금 투표하는 이 표심이 나중에 잘하게 되면 김경수에게도 가고 김동연에게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씨앗, 없어지는 종자가 아니다. 묻어둔 종자, 묻어둔 씨앗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야 되고 이재명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수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수확에서 종자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 종자가 바로 김경수 당신일 수 있고 김동연 당신일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라. 희망을 가지십시오. 표가 근데 너무 안 나와. 진짜 좀 열심히들 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또 김동연 후보가 그랬어. 내 옆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나는 외롭고 힘들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김동연 지사님도 대통령 깜이죠. 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다음이 있잖아. 김경수 후보한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씨앗을 심을게요. 이재명이라는 씨앗을 심을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키우자고. 이재명을 키워.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나무에서 씨앗이 나온다니까 종자가 또. 그러면 그 종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음 농사를 지으시라. 네, 괜찮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정권 교체 이상의 뭐 교체를 위해서 다양성과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셨던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 교체다. 정권 누구를 통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물론 이번 주 26, 27일에 다 끝나게 됩니다. 호남 그리고 27일은 수도권 강원 제주 한꺼번에 끝나게 되죠. 그러면 그날 아마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가운데 두고 손을 잡고 맞잡고 높이 흔들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멋진 대한민국 만드는데 우리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어제 다 보셨을 거니까 지금은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 민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개헌은 다음에 하자. 안 한다는 게 아니다. 먼저 민생 살리고 그다음에 개헌을 논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헌해야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재명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물어서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고 국회가 또 동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헌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천재 이재명은 해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 순회 경선 이제 26일이 호남권이고 27일이 수도권 강원 제주죠. 그러면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에 결정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 본선에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열의 씨앗을 심지 말고 우리가 온 몸으로 다 합쳐서 마음을 다 모아서 정권 교체 이루어내고 내란 세력 반드시 다 때려잡고 그래서 앞으로는 영원히 이 나라에서 쿠데타 같은 저런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냅시다.